자, 88회 실무시험. 자, 주식회사 반도전자는 제조, 도소매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단기 회계기간은 2021년 1월 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이다. 전산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네요. 자, 문제 1번. 다음 거래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그랬네요. 자, 일반 전표 입력 열으시고. 자, 1번에 1번 1월 15일 영업사원 직무 교육에 대한 강사료 350만 원을 지급하고 원천 징수하였다. 강사료는 원천 징수세액,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11만 5,500원을 차감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그랬네요. 그럼 날짜는 1월 15일. 자, 직원들 교육시켰으니까 뭐예요? 교육 훈련비. 자, 그런데 영업사원이니까 800번대. 금액은 얼마예요? 350만 원. 그런데 이거 다 준 게 아니라 세금 뗐죠? 자, 내가 세금을 떼놓으면 예수금으로 얼마 떼었어요? 11만 5,500원. 자, 나머지는 어디에서 지급했어요?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1번에 2번 3월 24일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매도 가능 증권 투자자산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처분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단 전기의 기말평가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하였다. 취득할 때 2,800만 원 주고 샀는데요. 전기 말에 평가를 했을 때 2,400만 원으로 떨어졌네요. 자, 그러면 400만 원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있는 상태죠. 자, 근데 이걸 얼마에 처분했어요? 2,600만 원에 처분했어요. 자, 그러면 날짜는 3월 24일. 자, 일단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했으니까 대변으로 매도 가능 증권이 없어져요. 투자자산. 얼마짜리가 없어지는 거죠? 전기 말에 표시되어 있는 게 2,400만 원이잖아요. 자, 2,400만 원. 자, 근데 얘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지금 처분하면서 실현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대변으로 뭐가 없어져야 돼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얼마가 없어져야 돼요? 400만 원이 없어져야죠. 자, 그러면서 이거를 2,600에 처분하면서 현금으로 회수했어요. 자, 그럼 차변에 현금이 얼마가 들어와요? 2,600. 자, 그러면 손해죠? 얼마 손해예요? 200만 원 손해네요. 그죠? 자, 그래서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이 200만 원이 되겠네요. 자, 이게 여러분 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처분할 때는 처분 손익에 대해서는 최초 취득가액에서 처분가액을 비교하면 돼요. 최초 취득가액이 얼마예요? 2,800이죠? 그런데 얼마에 처분했어요? 2,600에 처분했잖아요. 그러니까 200만 원의 평가 손실이, 처분 손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음 1번에 3번 6월 11일 당사는 확정급여형이네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으며 가입한 퇴직연금에 대한 이자가 15만 원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되었대요. 자, 일단 확정급여형이라는 거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이죠. 자, 그러면 날짜는 6월 11일. 자, 그럼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뭐가 이자가 붙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대변에 이자 수익이 발생했다. 얼마가? 15만 원이. 자, 어느 계좌예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계정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다음 1번에 4번 7월 9일 단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회사 중앙의 주식을 주당 13,000원의 가격으로 1,000주를 매입하였으며 이 매입 과정에서 카오증권에 8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였다. 주식 매입과 관련된 모든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그랬네요. 자, 일단 우리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날짜는 7월 9일이고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을 구입했다. 자, 얼마너치요? 13,000원씩 1,000주. 그럼 1,300만 원이겠네요. 그런데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하면서 수수료가 발생한 거예요.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은 수수료 비용 따로 처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차변에 수수료 비용. 자, 얘는 영업활동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900번대 선택하셔야 돼요. 자, 900번대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얼마예요? 8만 원.
자, 이것까지 다 어디에서? 보통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갔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게 만약에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이라면 수수료를 포함하겠지만 단기 매매 증권은 따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다음 5번 12월 15일 전기에 제품을 수출한 수출거래처 스타사의 외화 외상 매출금 10만 달러가 전액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전기말 적용 환율은 1달러당 1,200원으로 외화 자산 부채 평가는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회수 시 적용 환율은 1달러당 1,100원이다. 단 외화 외상 매출금은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으로 반영할 것 그랬네요. 자, 그러면 외상 매출금을 지금 회수하는 거거든요. 전기에 외상 매출금이 발생한 시점에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그건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전기 말에 평가를 했을 때 1,200원으로 평가를 했던 거예요. 그럼 외상 매출금이 얼마가 있는 거예요? 10만 달러 곱하기 1,200원이죠. 자, 그러면 장부상에 1억 2천이 있는 상태예요. 자, 그거를 오늘 회수하는 겁니다. 자, 그럼 날짜는 12월 15일 대변으로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대요. 누구네 거? 스타사 거. 얼마? 1억 2천. 그런데 차변의 보통예금에 오늘 입금이 된 거는 얼마가 입금이 된 거죠? 1,100원씩이네요. 그죠? 그러면 1억 1천만 원이 입금되겠죠? 자, 그러면 하변에 이게 뭐죠? 외환 차손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2번.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로 입력하시오 그랬네요. 자, 2번에 1번 7월 1일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컴퓨터를 주식회사 전자상회에서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대요. 단 자산으로 처리하래요. 컴퓨터를 자산으로 처리하라는 얘기는 뭐 비품으로 하라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들어가셔서 날짜는 7월 1일. 자, 매입에 현금 영수증 나왔죠? 부가세가 있나요? 있죠? 자, 매입에 현금 영수증 부가세가 있으니까 매입에 현금 과세 61번이겠죠. 자, 컴퓨터를 샀다고 했고요. 금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440만 원 입력하시면 400에 40으로 나눠지고 거래처는 전자상회. 자, 분계는요. 얘는 전액 현금으로 구입했죠? 그냥 현금 1번 해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원재료 산 게 아니라 컴퓨터 자산으로 처리하라 했으니까 비품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2번 7월 21일 주식회사 서울지게차로부터 공장에 사용할 지게차 차량 운반구를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외상대금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할 거 그랬네요. 자, 그러면 매입의 세금계산서 나왔죠? 자, 매입의 세금계산서면 불공 아닌지 한번 체크하시고 얜 지게차니까 불공 아니죠? 그럼 매입의 과세로 해주면 되겠네요. 자, 날짜는 7월 21일 매입의 과세 51번 지게차라고 했고요. 금액은 3,500만 원에 350만 원. 거래처는 서울지게차에서 샀고요. 자, 얘도 전자세금계산서 그랬죠? 그러니까 여 하시고 분계는 미지급금이라고 했으니까 혼합을 선택하시고 자, 원재료를 차량 운반구로 바꾸신 다음에 대변에 아직 안 줬으니까 미지급금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3번 8월 9일 미국의 벤토사로부터 수입한 상품과 관련하여 부산세관으로부터 과세표준 3천만 원 부가세 별도의 수입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단 재고자산의 회계처리는 생략할 것. 수입세금계산서 나온 거니까요. 얘는 부가세만 세관에 내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럼 날짜는 8월 9일. 자, 매입의 수입 세금계산서니까 55번 수입. 상품을 수입한 거고요. 자, 금액은 3천만 원에 300만 원짜리. 거래처는 부산세관으로부터 받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도 전자 붙었으니까 여 하시고
분계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고 그랬으니까 혼합하셔가지고 부가세만큼만 어디에서 보통예금에서 지급하면 되겠네요. 다음 9월 30일 경영지원팀의 직원들이 야근 식사를 하고 다음과 같이 종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해당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제2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려고 한다. 반드시 해당 세금계산서를 제2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입력 설정하시오. 단 외상계금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할 거 그랬네요. 자, 그럼 날짜는 9월 30일이고요. 자, 매입에 세금 계산서니까 51번 과세. 얘는 야근식 되고요. 금액은 100만 원에 부가세 10만 원. 거래처는 남해 식당이고요. 자, 얘는 전자 아니죠. 그냥 세금 계산, 종이 세금 계산서라고 했으니까. 자, 부로 하시고 분계는 전액 외상인데 미지급금으로 해야 되니까 혼합. 자, 우리 직원들 밥 사준 거니까 복리후생비가 되고요. 경영지원팀이니까 800번대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요렇게 해주시고 얘를 확정신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중에 아무 데나 놔둬도 상관없어요. 아무 데나 두시고 여기 간편집계에 보시면 예정 누락분이 있어요. 요거 클릭하시고 확정신고 개시 연월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작이잖아요. 자, 이 상태로 확인해 주시면 여기에 매입의 누락이라고 이렇게 뜨고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얘는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보시면 자, 10월에서 12월 자, 요 부분이 입력이 되어진 거죠. 예정신고 누락분. 자, 확인하셨으면 다음 문제 5번 갈게요. 자, 5번에 12월 16일 최종 소비자인 김전산 씨에게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그랬으면 적격 증빙이 없는 거죠. 자, 제품을 판매하였는데 대금 66만 원 부가세 포함 당일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그랬네요. 자, 그러면 매출에 증빙이 없으니까 건별로 해주셔야겠죠? 자, 12월 16일 매출의 건별 14번. 자, 품목은 못 팔았죠? 그냥 제품을 팔았네요. 자, 금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66만 원 입력하시면 60만 원에 6만 원으로 나눠져요. 거래처는 김전산 씨. 자, 분계는 전액 보통예금이니까 혼합 선택하셔서 제품 매출한 건 맞으니까 그냥 두시고 차변에 보통예금에 입금됐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되겠네요.